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조국과 관련해서 이 조국이 이 김정숙,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 편을 들면서 뭐 이런 저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조국이 먼저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이 문재인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윤건영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이 있습니다. 이자가 맨 처음에 그런 주장을 했었고 이 조국이 그걸 뭐 이제 돌림노래처럼 반복하는 그런 주장을 오늘 했습니다만 그 하는 꼴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고 우리 국민들 대체 뭘로 알고 있느냐. 그 와중에 이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뭐 지가 이제 더 이상 안 참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뭐 문재인은 자기 뭐 SNS 거기에다가 무슨 뭐 통도사 메밀밭 하면서 무슨 하늘이 흐린데 문재인이가 혼자 반바지 입고 저기 뭡니까 짝다리 짚고 그 하늘 쳐다보고 있는 그 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 자들은 우리 국민들을 뭘로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국이 오늘 뭐라 그랬냐? 그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조국이가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숙이가 여러분들 자기 친구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지인을 통해서 자기 딸 문다혜한테 5천만 원을 송금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김정숙의 지인이 그 문다혜한테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5천만 원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자기 이름 그다음에 그 뒤에다가 김정숙 그러니까 이거 너네 엄마 김정숙이 부탁을 받고 내가 보내는 거다 그걸 알아라 문다혜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뭐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문다혜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보냈을 때 문다혜가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그 뒤에다가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숙이 자기 딸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야 누구 이름으로 5천만 원 입금되니까 그거 내가 보낸 거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김정숙의 지인이 왜 김정숙으로부터 5천만 원을 문다혜한테 송금해달라는 그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했던 그 사람이 그 뒤에다가 김정숙이를 붙였을까? 그럼 당연하게도 이거는 내가 이런 어떤 뭔가 가담을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김정숙의 부탁을 받고 내가 문다혜한테 5천만 원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돈이 그거는 갖다가 김정숙이다. 뭐 이걸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게 법적으로 무슨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딸한테 돈을 붙이고 싶으면 아니 여러분들 핸드폰이 지금 없는데 핸드폰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그 요새 어플을 쓴다든가 아니면 어플을 못 쓰고 있으면 제가 이거 예전에 쓰던 핸드폰을 여러분들하고 어플을 쓰고 어플로 보내든가 어플이 없으면은 또는 뭐 이렇게 좀 그런 걸 이렇게 조작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면은 여러분들 이 텔레뱅킹 있지 않습니까? 폰뱅킹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폰뱅킹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한 90년대부터 써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한 60대, 70대 되시는 분들도 이 홈뱅킹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심지어 못한다? 김정숙이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김정숙이가 그렇게 무슨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아니고 김정숙이가 사회생활 안 한 것도 아니고 김정숙이가 무슨 돈 관리, 돈 거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김정숙이가 대체 그 무슨 이유로 자기 딸내미한테 그 돈도 못 붙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못 붙일 만한 사정이 있었다. 그러면 문다혜를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문다혜가 그 경남 양산 평산마을 그 문재인 집에 들락날락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지 아빠가 뭐 낮잠을 자고 있는데 뭐 불쌍하니 어쩌니 저쩌니 뭐 그런 소리를 자기 페이스북에다 늘어놨던 게 누굽니까? 바로 문다혜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문다혜가 그 문재인 집에 들락날락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문다혜를 불러서 평산마을로 오라고 해서 문재인 집에 오라고 해서 5천만 원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조국의 주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먼저 윤건영이가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윤건영이가 문재인하고 또는 김정숙이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얘기를 언론에다 발표를 했겠습니까?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저쪽 평산마을 문재인하고 얘기를 한 결과 그런 얘기를 꺼냈을 텐데 그 내용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출장 중에도 정말 화가 났고 이거를 꼭 영상으로 찍어야 되겠다 싶었지만은 원체 그 출장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봤더니
아직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아직도 이런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아직도 계엄 얘기하고 있고 아직도 문다의 얘기하고 있고 아직도 뭔 얘기하고 있고 계속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주제가 2주가 지나도록 3주가 지나도록 이게 안 바뀔 수가 있느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조국이가 뭐라 그랬느냐.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지가 그럽니다. 양산에 연락해 본 적이 없어서 상세한 내용 모른다. 모르면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윤건영이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윤건영이가 이미 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지가 왜 말을 보태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조국에 따르면 이 김정숙 여사가 이 송금을 할 무렵 김정숙 여사가 송금을 한 게 아니라 김정숙이 자기 지인을 통해서 문다혜한테 대신 송금해달라고 그 부탁을 했던 그 시점, 이 문재인 집에서 은행에 가는 길에 극우단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거기서 이제 문재인 반대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김정숙이가 은행에 갈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김정숙이가 온라인 뱅킹에 익숙하지가 않다. 김정숙이가 그래서 지인을 불러서 시위대가 따라올 것 같아 은행에 못 가니 대신 내 이름으로 송금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국이가 얘기하기를 검찰도 이러한 전후 사정을 다 알 것인데 검찰이 무슨 수로 합니까? 검찰이 무슨 김정숙이를 도청을 합니까? 감청을 합니까? 김정숙이를 미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몰카를 찍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검찰이 안 그렇습니까? 그 오고 간 거래 내용만 알고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앞뒤 빼고 5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하니 뭉칫돈 돈 세탁이라고 보도가 나오는 건 아니냐? 돈 세탁한 사람이 왜 자기 이름을 적겠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아니 분명히 문다희한테 돈을 전달할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아니 스스로 돈을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한데 뭐 하려고 자기 친구를 불러가지고 그 친구가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거기다가 그냥 또 뭐랄까 김정숙이라고 하면 될 텐데 또 자기 이름을 넣고 김정숙이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걸 다 거두절미하고 5천만 원 송금 이러니 뭔가 숨겨둔 돈을 몰래 넣은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돈 세탁이었으면 벌써 기소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건영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마치 뭐 제2의 논두렁 시계와 같은 보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뭔 말인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논두렁 시계 뭡니까? 바로 노무현과 권양숙이 태광실업 박연차로부터 받았다는 각각 1억 원에 달하는 피아제 시계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논두렁 시계라는 게, 노무현이 그 시계를 받았다는 그 보도, 그걸 갖다가 알고 나서는 너무 화가 나서 망치로 뭘 깨버리고 그 시계를 갖다가 자기 집 앞 논두렁에다 던져버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논두렁에 버렸는지 아니면 자기 집 마당에다 버렸는지 아니면 자기 방 장롱에다 버렸는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논두렁에 버렸다더라. 이거는 그야말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전원에 의한 그 보도였기 때문에 그건 불확실하다. 그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박연차가 노무현과 권양숙한테 각각 1억 원에 달하는 피아제 시계를 줬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노무현이 권양숙이 박연차로부터 피아제 시계를 안 받은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노무현은 받았고 권양숙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권양숙은 박연차로부터 13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문재인도 인정한 바고 노무현도 인정한 얘기입니다. 노무현이 그 극단적 선택을 하기 며칠 전에 4월 며칠 날 자기가 만든 민주주의 2.0이라는 그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집 식구가 돈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글을 적었지 않습니까? 노무현이 인정한 바입니다. 근데 그게 박연차로부터 빌린 것이냐 아니면 박연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냐.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증여세를 냈느냐, 세금을 제대로 납부를 했느냐, 또는 박연차로부터 빌린 거라고 한다면 박연차한테 이자를 꼬박꼬박 납부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박연차도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박연차한테 그 상환의 의무를 다 했느냐, 또는 박연차의 유족한테는 또 그걸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무슨 마치 노무현이 뭔가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쓴 것처럼 이 시계도 마찬가지로 마치 권양숙이 그 박연차로부터 그런 시계를 안 받은 것처럼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문다의 사례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결국에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신 것처럼
돈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은행에 가서 그 뭡니까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 또는 그 ATM 기계에 가서 자기 카드를 꽂고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요즘과 같은 이런 핸드폰에 어플 있지 않습니까? 어플로 송금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이런 거에 조작에 좀 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폰뱅킹, 우리가 1990년대부터 쓰고 있던 그 폰뱅킹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뱅킹에 익숙하지 않다? 폰뱅킹은 다 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뭐 김정숙이가 정말로 폰뱅킹에 익숙하지가 않다, 뭐 은행 가서 이게 뭐 적고 그 뭡니까 온라인 송금하는 거 말고 다른 걸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재인 SES는 관리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문재인 그 개 키우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문재인이가 뭐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은데 문재인의 일상사를 갖다가 뭐 문재인의 페이스북과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은 그 페이스북 얼마나 그 잘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맨날 뭐 이재명 까는 걸 했다가 좋아요 누르고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문재인한테라도 부탁을 하든가, 아니면 저 책방 평산 책방 거기에 또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또 부탁을 하든가. 별 수가 다 있는데 뭐 하려고 또 친구를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그런 복잡한 방법을 쓰냐 그 말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의무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숙이가 정말로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고, 김정숙이 정말 시대에 떨어진 사람이고, 김정숙이는 정말로 이런 기계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 김정숙이는 다 못하는 사람이다. 김정숙이는 뭐 전혀 모른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의무는 5천만 원 대체 어디서 났냐 그 말입니다. 5천만 원.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집 장롱에다가 또는 뭐 금고에다가 돈을 현금을 얼마를 쌓아두고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현금을 집에다가 두고 있지도 않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현금을 그렇게 집에 두고 있지도 않고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바로 은행에 예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따로 어디다가 또 재테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이가 물론 일반인들보다는 돈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뭐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 뭔가 여유롭고 풍족하고 그건 아닌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뭐 문재인이 뭐 재벌 수준이랄까, 문재인이 무슨 안철수 수준이랄까, 그런 재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실제로는 얼마나 재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집에 대체 얼마만큼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인가, 얼마만큼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길래 또 그걸 갖다가 자기 친구한테 그 경호원을 시켜서 5천만 원을 보자기에 쌓아서 또 이렇게 보내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뭐 평산마을 문재인 집 근처에서 분명히 이런 시위 또는 유튜버들의 그런 진을 치고 있었던 거 그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이가 어디 못 갔습니까? 김정숙이 어디 못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차 타고 다닐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따라다닙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대통령 경호실이 경호원들이 그 사람을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근방 있지 않습니까? 경비 병력들은 그 경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 그 사람들이 문재인 근처로 다가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무슨 뭐 은행가의 상황이 못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아니 대체 문재인 집에는 현금이 얼마나 있길래 5천만 원을 푹 해가지고 보자기로 싸서 갖다가 인편으로 보내냐 그 말입니다. 이 5천만 원의 출처는 어디냐 그 말입니다. 문재인은 원래 집에다가 저기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문재인이가 퇴임할 때입니다. 퇴임할 때 신고한 그 재산 내역 있지 않습니까? 재산 내역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 재산 내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은 잠깐만 제가 아까 찾아놨었는데, 문재인은 그때 당시에 이게 언제냐면은 2022년 8월 26일입니다. 2022년 8월 26일 날 잠깐 컴퓨터가 멈춰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잠깐 문재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재인 2022년 8월 26일 전자광보에 게재된 문재인의 재산 내역을 봤습니다. 문재인의 재산 내역 뭐가 이렇게 많냐? 본인 잡종지,
주차장, 답, 대지, 뭐 그 경남 양산 거기를 얘기하는 거고, 제주도 임야, 뭐 다음에 양산 매곡동 또 도로, 대지, 뭐 땅도 이렇게 많고 건물도 있고. 그런데 재산 내역에는 여러분들 현금이 없습니다. 현금이란 건 뭡니까? 예금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금은 뭡니까? 맡겨놓은 돈, 어디 금융기관이나 또는 금융기관 비슷한 그런 곳에다 맡긴 돈이 예금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금은 뭡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내가 지금 이 집에 보관하고 있는 그 현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뭐 현금이 없는데 어쨌든 뭐 여기 동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바로 현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500원 있으면 재산 신고할 때 현금 500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의 재산 내역에는 현금이 없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22년 5월 아마 말 기준일 겁니다. 5월 말 기준인데 현금이 없습니다. 1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이는 어디서 현금이 그렇게 나가지고 5천만 원을 툭 해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보자기로 보내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문재인이가 퇴임하고 나서 평산마을에 있으면서 은행에 가서 5천만 원 또는 그 이상이 되는 돈을 찾아놓고 집에 쌓아놓고 있었다는 얘기, 첫 번째.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대체 이 재산 내역에도 신고되지 않은 그 5천만 원 또는 그 이상의 된 돈은 김정숙이가 대체 어디서 마련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결국에는 그 돈의 출처가 무엇이냐. 왜 김정숙이는 항상 현금 박치기를 하고 있느냐. 왜 김정숙이는 자기 옷값을 낼 때도 무슨 관봉권을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항상 현금 박치기냐. 요즘 세상에 현금 박치기를 하는 때는 여러분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이 뭔가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을 쓰는 경우가 다반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김정숙은 항상 현금 박치기를 할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김정숙이는 그 부피도 큰, 아니 요새 아무리 5만원권이 나왔다 그래도 5만원권, 전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제가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만 5만원권이라 그래도 5천만원이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5만원권 100장짜리요 뭉치가 한 10개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불편한 걸 감수하면서 항상 현금으로만 거래를 하려고 할까? 너무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이런 의문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뭐 그때 당시에 뭐 김정숙이가 은행에 갈 상황이 아니었고, 은행에 갈 상황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5천만 원 어떻게 찾아왔냐 그 말입니다. 언제 찾아왔냐 그 말입니다. 뭐 은행에 갈 상황이 아니었고, 김정숙이가 온라인 뱅킹에 익숙하지 않고, 온라인 뱅킹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 옆에 비서진들이나 그 옆에 경호원들이나 아니면 평산 책방 거기 사람들이나 아니면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체 김정숙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는 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김정숙이가 그 5천만 원이 어디서 났는지 그걸 갖다가 스스로 밝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자기 친구한테 보자기 싸서 경호원 통해서 인편으로 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 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서 5천만 원을 찾았어야 됩니다. 5천만 원을 출금했다는 그 기록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록이 있어야 된다. 그 기록을 공개해야 된다. 그 기록을 공개하면 그나마도 그래 이 과정은 우리가 좀 생각했을 때 상식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좀 설득력이 없지만은 그래도 돈이 들고 나가는 그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마냥 의심할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아니 돈이 들어온 흔적도 없고 나간 흔적도 없는데 갑자기 어디서 5천만 원이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문다희한테 간다? 이거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다희는 지가 이제 못 참는다고? 아니, 그러니까 참지 말아야 됩니다. 문다희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정말 이것저것 다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옛날에 송영길이가 검찰에 나간 것처럼 검찰에 자진 출두를 해서 온갖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김정숙은 자기의 계좌 내역을 까고, 문다혜도 자기의 그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그런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다혜가 1년 동안에 소득을 얼마만큼 벌었는가, 또는 또 소득이 아니라 뭡니까? 또 이 지출 내역은 또 얼마만큼 됐는가. 그래서 자기의 1년 동안의 순자산
증감 내역이 어떻느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을 때 저거는 우리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억울하다 더 이상 못 참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누가 과연 이 문재인 식구들 문재인 가족들한테 공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 내심 조국도 아마 뭔가 저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 문재인 식구들 있지 않습니까? 참 두고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참 깔끔하게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걸 하지도 못하고 자기 SNS에다가 지 사진이나 올리고 자기 SNS에다가 무슨 통도산 뭐 메밀밭 이런 거나 올리고 앉아있고 무슨 탁현민식으로 참 하는 거 보면은 아유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인가 싶습니다. 물론 저 사람이 대통령이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리고 또 심지어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문재인이를 추종하는 문재인이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뭐 자기가 뭐 된다는 것처럼 뭐 뒷짐지고 짝다리 짓고 뭐 폼 잡으면서 영상 찍고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한마디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낯간지러워서 못 보겠습니다. 물론 그 정면을 봤을 때는 더 기분이 안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까지 문재인 쪽 윤건영, 조국 이런 자들이 했던 주장의 허점들, 이런 자들이 얘기했던 그 주장의 문제점들을 한번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나중에 이거과 관련해서 또 이런 자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계속 해댈 겁니다. 그때마다 이런 지적들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